세력의 통제를 받게 된 대한민국 정부 언론. 1997년 IMF 이후 지배 세력이 그들의 달러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까지 매수했다는 사실은 2006년 보수와 진보가 합세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통과시켰던 것에서 드러났다. 2016년 3월에는 국민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국정원이 15년 동안 추진해온 테러방지법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보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 지배 세력의 하수인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테러 방지법은 미국이 2001년 9.11 직후 상정해 이미 그들에 의해 매수된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비밀리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시작해 각 분야별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유는 바로 이 광범위한 테러방지법으로 대한민국 저항 세력들을 통제, 제거할 계획에 의해서였다. 대한민국 국회만 그들의 통제를 받아온 것이 아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언론들도 이미 지배 세력이 직접 소유 혹은 통제해온 지 오래이다. 공영방송의 사장단을 비롯한 모든 요직들은 미 지배 세력이 제공하는 뉴스와이어 서비스에 의존하도록 길들여졌고 그들의 지시를 저항하는 언론인들은 일찍부터 축출된 지 오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출범시킨 종편 뉴스 방송 매체들은 연속적인 뉴스 방송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만일 방송에 출연한 평론가가 기존 정책에 반론을 제기할 경우 곧바로 하차시켜 종편 방송을 그들의 견해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조중동을 포함한 주류 언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정부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보수파들의 의견을 주 뉴스로 포장해 국가의 분열을 조성하고 있는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지배 세력의 대한민국을 이용한 북한과의 전쟁 계획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우선 미 지배 세력의 통제를 받는 군부 세력들을 교체시켰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대북정책을 이제 공동으로 주도해갈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시키고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군사 압박 정책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강경한 정책을 따르는 듯했었다. 그런데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한 외신 기자가 북한에 대해 질문을 하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지배 세력의 대북 정책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 수 배우는 계기가 됐다. 푸틴은 미국이 북한에게 자체 방어를 위해 개발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한 경제 제재를 걸고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왜 포기하겠냐며,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에게 핵을 포기할 경우 고속 철로와 에너지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북한의 기반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제안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반문해 그 기자의 질문을 일단락시켰었다. 그 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군사 압박에서 대화 쪽으로 기울어졌고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에 공동팀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정책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더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우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방문해 그동안 사드 배치로 악화됐던 관계를 개선하는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배 세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진정한 국민들의 대통령이라는 신뢰를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에게 심어주었기에 가능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전략. 미국의 트럼프는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지배 세력의 전쟁 도발 정책을 지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마쿠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정책을 진행했다.
트럼프는 이미 2017년 11월 중국 방문 시 중국 시진핑의 주선으로 북한과 비밀리 만났고, 그때 이미 중국의 시진핑과 남북을 통일시키는 데 합의했다. 그러므로 2018년 1월 신년연설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가 초청한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은 그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데 미국의 힘이 컸다고 언론을 통해 인정한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은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연기시키므로 북한과의 회담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미 지배 세력은 남북 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을 맞추어 2018년 1월 13일 그들의 CIA가 보유한 군함으로 중국 북은 태평양 바다에서 하와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소행으로 조작해 북한을 공격하는 빌미를 만들려 했다. 다행히 그 미사일은 미국군에 의해 하와이 앞바다에서 피격돼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들의 언론은 전 하와이 주민들을 공포로 몰았던 미사일 경보가 오보였다고 보도했으나 5단계를 걸치게 돼 있는 경보가 오보였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권의 은밀한 지원에 힘입어 회담을 성사시켜 2018년 4월 27일 극적으로 북한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도 그들의 지배를 받아온 보수 세력과 언론은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마저 비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